자, 14번 한번 봐보세요. 무효 취소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15번 좀 조심하세요. 15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잖아요. 간평 나온 거.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자, 14번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는 요런 것들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옳지 않는 건데,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다라는 거 보이죠? 일부가 무효일 때는 뭘로 가야 돼요? 전부가 무효가 돼요. 전부가 무효. 다만 분가라는 거 기억나요? 분가? 이게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분가가 있다면 뭐가 된다? 일부만 유효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번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 들어갔어요. 주택사도 들어갔고 간평은 아예 문제를 내버렸죠. 독자적으로. 이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무효가 전혀 배정이 안 됐어요. 한 문제도 작년에. 올해 36회는 그냥 무효가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놓으라고. 왜 그러냐면 일반 무효는 좀 많이 다루어가지고 잘 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등하시할 수가 있다고.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백하게 표시했다라는 거 보이신가요?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죠. 이 확정적 무효를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가장 무섭게 바꿔버리는 게 여기다가 유동적 무효라고 쓰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그럼 사람 시각은 무효는 보이거든. 근데 그 앞에가 유동인지 확정인지가 잘 안 돼서 헷갈려요. 그걸 묻혀버리거든요. 그럼 확정적 무효는 언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정적 무효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러지, 불허가. 그럼 두 번째는요? 잠탈이나 배제, 중간 생략 등기, 잠탈 배제. 세 번째는 뭐가 들어와요? 잠탈 배제. 세 번째는 명백히, 여기 아까 명백히 박힌 거. 그럼 네 번째는 정지 조건이 불성취, 성취할 수 없다. 요것들이 확정적 무효로 바뀌는데, 이걸 유동적 무효입니다 이렇게 박히면 이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인지 확정적 무효인지를 잘 구별해서 체크해 놓으세요. 그럼 세 번째,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이건 소급료가 나오면 안 돼. 이건 특약으로.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건 특약을 해도 안 돼요. 이건 특약, 합의,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소급료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꼭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요. 네 번째,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또는 여기다가 강행규정이라고 쓸까요? 그 다음 103조 선풍기 위반이 되는 거 있죠. 애들은 절대적 무효거든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야?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세 가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골고루 다 물었어요. 주택사는. 근데 간평을 넘어가 볼게요. 간평은 아예 그냥 독자로 갖다 놨어요. 그냥 토지거래 허가를 내버렸거든요. 그럼 제가 저번에 그랬죠. 문제 풀 때도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뭘 먼저 보라.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중간에 읽지 마라. 그냥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만 찾아라.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안 받은 상황이야. 그럼 이건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걸 묻는 거거든. 그럼 중간에 읽어서 뭐하게 이게. 그렇죠? 여기 보면 쌍방 모두가 뭐라고 했어요?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어. 명백히 끝을에다가 유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럼 유동적 무효면 틀린 거죠. 근데 그 무효가 보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해 버리거든. 이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라고. 유동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거는요. 그다음에 갑이 협력을 안 해. 협력을 안 한다 보이죠. 그럼 머리 기억나죠. 예, 소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배청 되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제는 된다 안 된다. 예, 해제는 안 된다. 뭘 물어본 거죠? 소구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지. 해제할 수는 없지만 소구는 된다. 그다음에 허가가 있기 전입니다. 전이면 유동적 무효죠. 그 상태에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옆에다가 협력 의무하고 협력 의무와 뭐는요? 협력 의무와 우리가 대금 지급, 대금 지급 같은 거 이건 동생 관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 얘기 나오면 동생 관계가 아니다라는 게 바로 요거예요.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그때부터 유효가 돼요. 소급하에 유효가 돼요. 여기는 받을 때부터 허가를 받을 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럼 X가 돼요. 뭘로 가야 돼요? 소급하여 유효가 되거든. 그럼 별도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기존 계약서가 유효가 되는 거니까. 자, 5번 만약 병이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과 갑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냐고. 자,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병. 그때 허가는 누구로? 갑과 병이 받은 거야. 갑과 병이. 그럼 결국은 이건 뭐야? 중간이 생략되는 거죠. 이게 잠탈이에요. 잠탈. 이게 잠탈, 이게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는 유동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예요. 이건 이 등기도 무효입니다. 다 이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 무효.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지금 우리 무효에서 이걸 좀 중심으로 보고 그다음에 무효행위 주인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은 여러분들 여러 번 봐서 머릿속에 있다고. 요건 좀 신경 쓰고 보셔야 돼요. 꼭 좀. 자, 그다음에 16번에 취소에 관한 건데, 자, 이때 여기 보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이에요? 3년. 경과하였지만 보인가요? 지금 법률이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달돼 버리면 나머지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작년에 우리 시험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요것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건 기억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도. 그다음 제한 능력을 이유로 미성년자예요. 우리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이 4개죠. 그럼 제한 능력으로 취소할 때 반환 범위는 뭐라고 했어요? 현존, 선악을 떠나서.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이 현존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고,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죠. 상대방. 이 상대방은 선이면 뭘로 가? 현존. 악이면 뭘로 가? 전부.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친구가 미성년자란 걸 알았습니다. 그럼 뭐요? 전부.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야 나는 말 시켜보니까 말도 잘하고 진짜 성인처럼 보이더라. 내가 이 친구가 뭐 졸라 이런 말을 썼으면 내가 알아봤겠지. 아니 지금 쓰는 욕은 아니에요. 그게 옛날에 쓰는 욕이고 지금 안 쓴다니까 애들 요즘은. 요즘 20대들이 10대들하고 못 논대잖아요. 왜? 그 게임방에 들어가면 요즘은 채팅창 채팅을 하잖아. 총 쏘는 게임이 인기래요. 지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총 쏘는 게. 근데 이 10대들이 진짜 못 이긴대. 욕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20대들이 그 게임 속에 안 들어간대. 아예 10대들하고 놀 수가 없대요. 욕을 말 끝이 욕이래요. 끝이. 기절한데. 저기들은 맨날 쓰는 게 그 옛날에 어릴 때게 졸라 이거만 쓰다가 막 적응을 못 하겠다고 그 말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 말을. 그래서 말 시켜보면 알거든. 아무리 진짜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이 안 보여. 농담이 아니라 애들이. 근데 말을 시켜보면 금방 알거든. 태 나거든요. 그런 것들. 상대방이 선일 때 뭘로 가? 현존. 악인은 전부. 근데 미성년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건 선악을 불문해요. 이 친구는.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행위 능력자가 된 후, 행위 능력자가 됐네. 행위 능력자가 됐죠. 이 일을 보유함이 없이 뭐 한 거야? 이행을 했어. 취소권자가 이행한 거죠. 이청경 담양강 이행했죠. 청구했죠. 누가? 취소권자가. 성년자가 됐죠. 그럼 추인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다시는 취소가 돼 안 돼? 자,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4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 취소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괜히 썼네. 취소할 수 없다. 제 마음 같아. 원래 내고 싶거든. 원래 이렇게. 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상대방이 확정이 됐어. 기억나요? 취소권은 누가 행사해야 돼? 누구에게 행사해야 돼? 취소권은 누구에게?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 전득자는 안 되죠. 그럼 확정됐죠. 그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상대방. 그 상대방이 누구요? 직접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위에다가 직접 상대방 쓰시고 전득자는 돼 안 돼? 전득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진짜 다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진짜 우리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는 시문들이기 때문에 꼭 좀 체크해 놓으라고. 1번이 정답이에요. 알겠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잖아요. 둘 중에 먼저 도달되면 끝나요. 하나가 도달되면. 자, 조건기한입니다. 옳지 않는 거. 조건을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는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였네. 원래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거. 그냥 말할게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원래 조건기한을 못 붙여. 근데 예외로 유증, 채무 면제,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붙일 수는 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단독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틀리거든요. 어떠한 경우도 붙이지 못한다가 아니라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가족법은 조건기한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 거 원래는. 그죠? 그래서 조건을 붙여버렸네. 그럼 뭘로 가야 돼? 전부가 무효지. 전부 무효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어떤 거 이게 불법 조건. 불법 조건 아시죠? 불법 조건, 불법, 103조 위반,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무효.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자, 조건은 누가 붙여요? 조건은 누가 붙여? 법률이 붙이게 해? 아니, 법의 규정에 따라 붙이냐고. 그게 법정 조건이야. 법에 의해 붙여진 조건, 법정 조건.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조건이 아니다? 아니야. 조건과 기한은 당사자 합의로 붙인다니까. 합의로. 그럼 합의로 붙이니까 표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표시가 안 돼. 그럼 상대방이 알아,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조건을 붙이냐고. 이게 표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아니, 이것도 물어본다니까. 조건을 붙일 의사가 표시되어야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합의인데. 그럼 봐봐요. 아까 법으로 정한 거 있죠.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조건이 아니다? 아니에요. 당사자 합의가 아니잖아. 유효, 무효가 아니라니까. 법정 조건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아니, 법정 조건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당연히 유효지. 그렇죠. 당연히 유효죠. 어머니들이 가끔 애들한테 쓰는 말 있죠. 내가 너를 잘 되라고 하지 못 되라고 하겠냐고. 그럼 법이 조건을 왜 붙였을까요? 잘 되라고 붙인 거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지. 근데 조건이 아니요. 아니요. 자, 불법 조건.
예, 불법 조건은 조건이요, 조건이 아니야. 조건이 아니요. 유효요, 무효요. 무효지. 얘는 유효고. 얘는 뭐예요? 예, 무효지. 이렇게. 조건은 법률 행위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붙여지는 거지 뭐 국가가 붙이는 게 아니라고. 이건 법이. 이건 표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 근데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법률 행위에 계약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뭐가 있어요? 표시가. 근데 의사만 있으면 된다. 남 모른다니까, 상대방이. 의사는 머릿속에 조건을 붙여야겠다는 것만 있지 표시가 안 되면 조건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기한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맞죠? 여기 누가 들어가면 안 돼? 채권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기한에 이건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 추정을 본다 그러면 틀린데 우리 시험은 거기까지 안 나오니까 그냥 추정. 자,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고 약정 아래 이루어진 토지 매매 계약. 이걸 뭘로 봐야 된다? 이거 문제 풀 때도 이야기, 난 여러 번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디서 나오냐면 약정해제. 그 박스 기억날까? 제가 외울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 예, 그렇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하나, 둘, 셋, 넷. 예,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 해약금 해제. 예, 원소 이자 둔 거, 이자. 여기 손배 000XXXX. 그때 제가 요걸 꼭 써요. 요 약정해제가 뭡니까? 그러면 토지를 매매할 때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헤어지기로 약속하자 하고 미리 정해놓고 계약을 하다가 정말 건축 허가가 안 나온 거야. 안 나오면 우리 헤어져 일방적으로 하거든. 그게 정지 조건이요, 해지 조건이요? 해지 조건이요. 자, 10명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게 토지거래 허가가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헤어지기로 했잖아. 그럼 우리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효과가 발생되잖아. 헤어지는 효과가. 그러니까 정지 조건 아니니?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맞네. 그래. 근데 시험장에 가면 그게 생각나. 그게 맞잖아. 우리 헤어지기로 했는데 건축허가 안 나왔잖아. 그럼 헤어지는 건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왜? 대충 보니까. 대충 보면 그게 그렇게 보여. 소설처럼. 혐의랑이. 이건 뭐라고 했어요? 효력이 소멸되는 거지. 매매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니까 해지 조건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어디 있어? 여기다가 진짜 신경 쓰고 보세요. 이 자리에 정지 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해지 조건 들어갑니다라고 꼭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이거 해지 조건이에요. 아니, 약정해제. 이게 약정해제거든.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건축허가 나오지 않으면 헤어지기로 약속합시다. 정한 거지 지금. 이거 해지인지 정지인지 구별하라고요. 자, 요거 5번. 당사자가 불확정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규를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불가능하게 될 때는 그 이행 기한은 도래한 걸로 볼 수 있다. 이거 외우라고 해야죠. 반드시. 전 이거 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 집을 누구한테 야, 병이 사망하면 너에게 줄게 그랬다고. 그걸 약속했죠. 근데 병이 언제 죽을 줄 알아? 몰라. 근데 이분이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이게 넘어가 보네. 집이 병한테 소유권이.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럼 이행불능이 생겨본 거지. 근데 이분 아직 안 죽었다고. 살았다고. 그래서 집을 이행할 수 있어 없어? 이 사람 죽어도 집이 안 와. 이제 불확정 사실, 불확정이잖아. 병이 언제 죽을지 몰라. 불확정한 사실 발생을 이행 기한으로 정했다고. 병이 죽으면 집을 줄게. 병은 죽긴 죽어. 언제 죽을지 몰라. 불확정이야. 근데 병이 죽기 전에 그 사실이 불가능이 돼본 거야. 집이 이행불능이 된 거지. 집이 이행불능. 이해돼요?
그럼 기한이 도래한 걸로 봐야 돼? 병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 이야기야 지금. 이게 이해되죠? 요거 안 되니까 이거 머리 생각하면서 요거 외워라고. 이거 정말 좋아하는 지문이야. 조건기한에서 10문제가 나오면 8문제가 들어가는 지문이에요. 그렇게 좋아해요 지문을. 이거하고 우리 그 형성권적 기한이 상실 사유. 그래서 작년에도 나오긴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은데요. 잘 나온다니까. 조건기한 꼭 한 문제 나오니까. 자, 이제 18번. 이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35회 때 등기 여부를 냈어요. 시험에.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걸 냈기 때문에 올해는 가등기나 등기 청구권이나 좀 등기 추정력 그냥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출제자가 아니니까 이것도 한번 보고 할 필요가 좀 있다 했던 것이 요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해제 보이죠?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 당연 복귀지. 예, 그러면 당연 복귀가 되니까 등기해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면 갑에게 매매가 돼서 을에게 집이 넘어갔죠. 근데 해제가 됐지. 그럼 당연 복귀가 된 거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 갑. 그럼 이 등기 말소 청구해 안 해? 안 할 거야 계속? 내비둘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상식이 아니라 올바른 상식을 배우고 있는 거라니까? 해야지. 말소 청구할 때 소유권이 누구예요? 갑. 당연 복귀 소유자. 물청 채청. 물청 소멸시에 안 걸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해제돼서 당연 복귀가 되면 말소 청구할 때 물청입니까? 채청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물청, 채청, 물청, 소멸시에 안 걸린다. 거기까지 물어보죠. 자, 화해 초서, 그죠? 화해 초서, 그죠? 조정 초서 등기해야 안 해요? 해야지 등기. 초청 조서. 조서가 없어 가볍네. 이거 조정조서예요. 조정조서 등기해 안 해? 해야 돼요. 조서 하면. 근데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안 봐도 돼요. 그래도 제가 수업할 때 했던 강조한 거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 이행 판결이죠. 등기해야지. 그죠? 이런 거. 무효 취소 해제 나오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당연 복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조서 그러면 등기해야 된다. 이런 거. 상속은 해야 안 해요?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야비한 줄 아세요? 문제를 낼 때에 뭐라고 나오면 상속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 상속자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매수한 사람. 그럼 이상하게 상속만 눈이 보인다? 등기해 안 해? 해야죠. 법정지상권 등기해 안 해? 근데 법정지상권을 매수한 사람 해야지.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자 지역권에서 요역지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은 지역권 등기해 안 해? 안 하지. 왜? 지역권 이전 등기란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끝허리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 요즘 문제가 그래요. 제 말 이해되나요 지금? 상속은 등기 안 해도 돼. 근데 상속 등기를 매수한 사람은 해야지. 그죠? 법정지상권 등기 안 해도 된다고.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등기해야죠. 지역권의 요역지를 매수하면 지역권은 당연히 따라오잖아요. 등기해 안 해? 안 한다고. 지금 거기까지 물어본다고 문제가.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내가 풀어대다니까요. 일주일에 문제를 내가 저번 주에 문제를 한 150문제 푼 것 같아. 내 느낌에 150개를 이상을 푼 것 같아요. 지문이 다 외워지긴 해요. 이게 나도 요 갑과 을이죠. 갑은 을과 을소이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갑하고 을 요거 매매했어요. 매매를 했다고 이렇게. 그랬더니 뭐 그 후에 매매된 모두 지급한 갑은 모두 지급했네. 점유 사용했네. 신경 써야 돼요. 점유 인도 받았죠. 그리고 을은 그 이행기 이후에도 등기를 여전히 갖고 있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다고. 옳은 거.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미등기 상태죠. 근데 지금 점유하고 있죠. 시효가 진행돼 안 돼? 안 되지. 미등기 매수자 시효 안 되잖아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 이 사람은 채청이요, 물청이요? 원래 채청이니까 소멸시에 걸려야 되죠. 근데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1번. 자, 갑은 을에 대한 채청. 맞죠? 그럼 채청의 의미는 끝허리. 소멸시가 진행된다, 안 된다? 되는데 뭐 했어? 점유했으니까 안 걸린다 이 말이죠.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갑은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성질상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진짜 어렵게 낸 거거든요. 지문을. 혹시 기억나요 그거? 아니 나야지 당연히. 자, 아니 당연히 나야 되는데 이게 나도 여러분들이랑 기대치가 있다니까 이게. 그럼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그럼 등기 청구를 갖고 올 때 이 등기 청구권이 왜 만들어졌냐가 중요하다. 제가 항상 볼 때 둘 간에 뭐예요? 매매로 만들어졌어요. 둘 간에 뭐예요? 취득시효였어요. 취득시효. 그럼 취득시효는 얘가 등기청을 양도하려고 그래 병한테. 그럼 뭐만 하면 돼? 갑한테 그냥 통지만 하면 돼. 승낙을 받을 필요 없어. 일반 채권 양도처럼 넘기면 돼. 근데 매매죠. 매매는 뭐예요? 갑에게 통지해야죠. 플러스 뭐 해야 돼? 갑에 동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래 양도가 돼.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야. 네 마음대로 안 돼야 통지는 그냥 편지 한 통만 하든지 문자 한 통만 틱 날리면 돼. 근데 얘는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그럼 지금 매매지. 매매니까 자, 을이 갑에 대해 을이 자, 낙에 걸렸던 것 같아. 자, 갑이 을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증 갖고 있죠. 그럼 지금 매매로 취득한 거죠. 그럼 뭐라고 통지해야 되죠. 그럼 돼? 안 되죠. 뭣도 얻어야 돼? 승낙도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한이 가해지는 거야. 그 등기 청구를 양도할 때는 갑의 승낙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냥 문자만 나 통지할게 통지만 하고 넘겨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갑이 승낙할 건지 말 건지 갑이 결정할 문제이지. 아니 저 을이 미안해. 을이 매도자가 여기 승낙 받아야 돼요. 을의 승낙을 받아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라고 지문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어렵죠. 자, 그다음에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네. 인도했죠. 그럼 점유승계가 된 거지. 점유승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행된다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정말 이게 나올 차례가 되긴 했다고. 99년 아니 이게 등기 청구권. 이게 등기 청구권. 자, 갑이 이게 내가 그랬잖아. 이게 99년도 2차 사법고시 문제였다고. 이 문제가. 내한테는 뼈아픈 문제입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 안 만날 뻔했었는데 이 문제가 이게 판례가 얼마 안 되고 나온 문제예요. 이걸. 난 답안지에다가 중간자가 소멸되면 병이 소유권을 못 가져오니까 당연히 소멸되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문제가 이거였거든. 중간자가 등기 청구를 병에게 넘겼잖아요. 그럼 넘겼는데 왜 을은 소멸시 안 걸리냐? 이걸 써라는 거야 논점을. 나는 그랬지. 중간자가 소멸되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소멸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적극적 권리 행사라는 거야 이게. 적극적 권리 행사는 답안이 빠진 거야. 이게. 제 답안은 아마 뒤에 있었을 거야. 뒤에. 이게 시험 볼 때 A, B, C, D, E까지 있거든. 바구니가. 그럼 A, B, C 안에 들어가면 합격이요. D로 벗어나면 떨어져. 근데 A, B, C에서 꺼냈는데 합격 사수가 모자래. 그럼 D를 꺼내서 다시 채점을 해. 그런 형태예요. 원래 옛날에 사법고시가.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 나도 모르죠. 지금은. 무조건 C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무조건 C에. 그게 논점인데. 자, 일단 좌우지간 만났잖아요. 자, D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보이신가요? 그럼 갑에 의뢰한 등기청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똑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등기청구를 완전히 가져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봐봐요. 갑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금 등기 청구권 있어 없어? 아니,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대잖아. 돈도 안 줬는데 어떻게 동생 관계인데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돼 안 돼? 안 되지. 아니,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려면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일정 기간 행사를 안 하니까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런 거라고.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이제 논점이죠, 결국은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 문제 꼭 체크하고 다시 푸세요. 이게 정말 나올 문제입니다. 등기 청구권으로. 이게 이 문제가 19번이. 자, 그럼 등기 추정. 이것도 중요해. 이거 등기 추정도 올해 내가 찍고 있는 것인데 나와야 되는데 이게 등기 추정 엄청 좀 체크해 놓으시라고. 등기 추정력. 등기 추정력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거네요. 이전 등기 격려된 경우, 이전 격려됐죠. 그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걸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인과 뭐는요?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원인 절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소유권 취득했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소유권 취득했네.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죠. 농지를 취득했네. 농지를. 그럼 농지증을 받아가지고 제출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 절차를 추정해 주는 거죠. 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 보이죠? 신축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추정력 깨져 안 깨져? 깨져. 그죠? 보존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추정력 깨지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 이게 뭐예요? 불법 말소. 그럼 불법 말소가 되면 소유권 상실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여전히 추정력이 있죠. 왜? 말소 회복하면 되니까. 그래서 등기는 뭐라고 했어요? 효력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다 아니다.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런 의미죠. 자, 가등기 땡큐죠. 땡큐 진짜. 땡큐. 그죠? 가등기는 추정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이런 요행은 바라지 마시고요. 알겠죠? 이건 진짜 운이 좋은 거고. 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요거 추정되면 안 돼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성립 여기에 존재가 추정돼 안 돼? 된다고? 피담보 채권은 추정되지만 피담보 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 존재 이게 뭐예요? 기본계약. 내가 그 돈을 집을 살려고 대출받았는지 생활비로 쓰려고 대출받는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지. 피담보채권 1억 이렇게 돼 있지. 밑에다가 공사대금, 생활비 그 기본계약을 추정하냐고. 안 되지. 그래서 이거 내가 저번에 수업할 때도 정리해 준 거 있죠. 여기 추정력 나오지 않은 거. 등기 추정력 안 나오는 거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안 되면 안 나온 걸 외워버려라. 안 나온 걸.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죠? 나도 순서 기억이 안 나. 등기 추정력 안 나오는 거. 자, 일단 가등기는 추정력 안 나오잖아. 그 다음에 허무인, 사망자 명의, 사망자 명의로 신청이 들어온 거,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토지사정. 3번에 토지에서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 받은 자, 이건 추정이 안 돼요. 사정받은 자가 있으면. 네 번째 건물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야. 보존 등기 난 신축한 적이 없습니다. 신축한 적이 없다. 그럼 추정력이 없다 했고, 다섯 번째는 양도사실 부인. 나는 앞사람한테 물건을 물려받았는데요. 그랬더니 전 소유자가 난 너한테 양도한 적이 없어야 양도 사실입니다. 부인해버리면 추정력이 없죠. 여섯 번째는 아까 그 매매계약에서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거, 진정하지 않는 걸로 증명이 돼 버려서 그럼 진정하지 않는 걸 증명됐다는 건 뭐야? 가짜라는 거지. 뭐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매매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입증이 안 되면 가짜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또 뭐가 있었죠? 아까 여기 저당권에서
기본계약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기본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기본계약은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왜 저당권에서 왜 돈 1억을 빌렸는지 2억을 빌렸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건 기재가 안 되거든. 추정이 되지 않는다 했던 것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불법 말소는 안 써도 되죠.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최종 명의는 추정될 수 있다 했던 거. 그런 건 되죠. 근데 원인과 절차 모두 추정되죠. 등기 추정력은 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에브리바디 누구에나 추정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요.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야. 그럼 이건 추정력이 없는 걸 쪽으로. 가등기 추정력 없어요. 허브인 없어요. 죽은 사람이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하냐고. 그다음에 사정받은 거. 그다음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저는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추정력이 나오면 안 되지. 그다음에 양도 사실을 부인해 버립니다. 나온다니 눈에 보인다니까. 그다음에 매매에서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거래. 가짜라는 걸 증명한 거죠. 저당권에서 기본 계약을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되시죠? 이렇게. 자, 아마 제가 좀 그때 수업할 때 써줬을 건데 이걸 몇 개를. 그거 거꾸로 알고 가시라. 올바른 것보다는 이렇게. 등기 추정력 꼭 기억하세요. 자,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점유. 자,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배입니다.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물리적, 현실적 지배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게 뭔데? 머리가 관념적 지배 맞아요. 관념적 지배도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두고 온 물건 있죠. 현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관념적 지배잖아. 내 거다라는 사실 상태도 점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관념적 지배. 지하 주차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건물 소유자가 이거 많이 나오죠.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건물 부지는 점유한 걸로 볼 수 있다. 건물 소유자. 그러니까 건물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요거 있었어. 요게 건물인데 여기가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건물주는 을이야. 근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임차인 병이야. 임차인.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여기예요. 건물이 차지하는 이 부지를 누가 점유한 걸로 볼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안 살아 여기에. 여기는 누가 살고 있어? 병. 근데 병은 누구를 빌린 거야? 건물 자체를 빌린 거지 건물 대지를 빌린 게 아니라고. 이해돼요? 그럼 건물 대지는 여전히 누가 갖고 있다? 건물 소유자 을이 가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요건 우리 시험에 32회 때인가 나온 지문이에요. 원래 나왔던 지문인데 다른 시험에 이제 나왔더라고요. 이게. 자, 볼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 틀렸네. 볼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토로 형성되어 공중 이용에 제공되어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보면 사용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공로에 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 땅을 받고 다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편리 가려고. 그게 과연 점유로 볼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통행 지역권도 그냥 30년 다녔다고 지역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야. 통로를 개설해야지 인정을 하듯이. 그렇죠? 남의 땅을 그냥 무작위로 다니는 거야. 20년, 30년. 그럼 그건 도로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지. 다만 그런 건 있어요. 통로로 사용이라고 일정 금액을 받고 승낙도 하고 다닌다면 이건 통로로 인정을 해 주는 거야.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이게 계속적이었다고 해서 이 사용자가 그 토지를 점유한 걸로 볼 수는 없다 이거지. 여전히 누구 거다? 소유자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일부만이. 건물 소유자, 이 건물 소유자가 뭐 세 사람인가 보지? A, B, C. 근데 B, C가 점유하고 있고 C는 점유를 안 했나 보지? 그럼 건물 부지는 점유하지 않는 건가? C는? 자, 그 일부만 그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 부지는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한 걸로 봐야죠.
그 한 사람이 점유 안 한다고 너 빼줘, 너 빠져. 우리만 점유할 테니까. 그 말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자, 건물 유치권자야. 그 건물을 점유한 경우, 점유해야 되죠. 유치권이니까 부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 없다. 건물 부지를 점유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럼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권을 유치하는 거죠. 유치하는 거지 대지 부분까지 유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거 요거 안 나왔고 요거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건 나왔어요. 이건 나왔고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요건 안 나왔네요. 물리적 지배는 큰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요것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억을 해놓으세요. 아니 나온 건 2번, 4번, 5번인데 우리 시험에도 요거 3개, 4개 모두 기억해 놓으시라고. 괜찮은 지문들이니까 하는 것들. 왜 그러냐면 뜬금없이 나오지 않던 지문이 나오면 거의 간평이나 주택사, 변리사 쪽에서 카피를 해요. 뜬금없이. 근데 그게 보통 200개 지문이잖아. 40문제니까 5, 4, 20. 200개 지문 중에 한 13개에서 14개 정도가 특이한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거의 8, 90%가 변리사, 간평, 주택에서 안 나오던 게 끄집어 내는 경우가 많다고. 이게 꼭 풀어보긴 풀어봐야 돼요, 원래. 자, 여기 보면 갑으로부터 갑소유 X주택을 뭐라고 했어요? 임차했어, 을이. 그냥 기간 만료됐죠. 다른 협의 없이 X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 사용해. 이렇게. 그럼 임대차 기간이 끝난 거잖아. 근데 을이 지금 이게 임대차 끝났는데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이야. 지금 1번. 자, 을의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지금 자주요, 타주요? 타주지. 임차인인데 자주가 되겠냐고. 타주지. 자타는 물로 구별해요. 자타는 주관적 구별, 객관적 구별. 객관적 구별이에요. 객관적 구별이 가슴에 와 닿아요? 그게 뭔데요? 그 사람의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일반인이 봤을 때 그 사람의 점유 형태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임차인이면 누가 봐도 소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3자 입장에서 이건 당연히 타주지. 그 다음에 이 갑의 점유는 간접 점유자예요? 직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예요. 그랬더니 그러네. 아니 점유 여기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끝난 거 아니냐. 점유 매개 관계가. 점유 매개 관계는 유효든 무효든 상관없어요. 지금도 을이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여전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죠. 그럼 여전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간접 점유가 되는 거라고. 점유 매개 관계가 유효일 때만 직접 간접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점유 매개 관계는 유효든 무효든 상관없고 간접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 간접 점유가 성립된다. 이게 우리 판례거든. 그래서 여기 요 갑입니다. 갑은 이제 점유 매개 관계예요. 점유 매개 관계 요게 이렇게 돼요. 점매관 이렇게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점유 매개 관계를 다 쓰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 점유 매개 관계예요. 그럼 이게 유효인지 유효, 무효, 불문이고요. 이중도 돼요. 이중. 전대차, 임대차, 전대차 이중도 돼요. 유효, 무효, 이중 상관없는데 반환 청구가 있으면 간접 점유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간접 반환 청구가 있으면. 자, 을은 갑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은 시점에서 현재 계속하여 점유로 현재 계속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점유 계속 추정이 됩니다. 만약 을이 X토지에 대해서 자기 소유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을이 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 의사를 표시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 을이 임차인이죠. X토지에 자기 소유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임차인 을이 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의사를 표시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애매해요. 이건 단순히 건물을 올렸다 하더라도 건물을 올렸다고 해서 그럼 봐봐. 지금 이 토지를 임차한 거잖아. 토지를 임차한 을이 건물을 올렸죠. 건물을 올렸다고 해서 이 토지가 내 거라는 걸 표시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물이 올라갔다고 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임차에서 올라간 거지. 타주점이니까 토지 소유권을 준 거로 볼 수는 없다 이거지. 자, 종중 동그라미 쳐요. 종중이고 대표권이 없는 종원병이에요. 대표권이 없는 종중병이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을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것이라면 갑은 X토지를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점유 출발할 때 자, 생각해봐요. 대표권이 없는 종원이요. 그럼 아까 간접 점유, 직접 점유가 성립되려면 정당한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지금 대표권이 없죠. 그럼 이건 반환 청구권 있어 없어 이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점유, 간접 점유는 점유 매개 관계가 유효든 무효든 상관없다. 기간이 끝났던 계속되든 상관없다. 근데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에게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반환 청구가 없으면 이건 뭐라고요? 직접 간접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환 청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참.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도 꼭 풀고 가세요. 이 문제도요. 꼭 좀 풀어주세요. 이 점유권에서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상린관계인데 상린관계는 여기에 보면 우리 시험에 다 나온 시험이었어요. 다 기출이 된 시험을 모아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전체로. 여기 보면 소음 있죠. 층간소음. 층간소음이 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수인 한도를 넘지 않았어. 그럼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되는데 바로 손해배상 청구해. 그러면 싸움 나. 알겠죠? 이게 찌를 수 있다고, 푹 담글 수 있다고. 그럼 이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우리는 넘어야 돼. 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제재가 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연 승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유수라는 건 물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그 물이 잘 내려가도록 적극적으로 막 원을 만들고 뚝을 만들어서 넘치지 않도록 잘 흘러가게 적극적 의무를 부담해, 안 해? 안 해. 자연 유수는 물골만 안 막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 이게 틀린 거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 다음에 경계표 다음 국어는 공유로 가죠. 공유. 그 다음에 분할 청구 돼, 안 돼? 안 돼. 공유인데 분할 청구 안 되는 거 세 개 외워야 되죠. 뭐예요? 첫 번째 경계표 다음 국어는 분할 청구가 안 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뭘 써야 돼요? 아니, 집합 건물 공용 부분 복도 계단 대체 언제 쪼갤 거예요? 언제? 공용 부분. 아, 진짜 나 이거 안 쓰고 싶거든요. 진짜 이거 맨날 쓰는 것 같아. 근데 쓰긴 다 쓰거든. 근데 아니, 쓰긴 다 쓰면서 왜 이걸 기억을 안 하려고 하냐고. 머리에서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세 번째가 점에서 제일 잘 나와. 이게 뭐예요? 구분소유적 공유. 이미 분할돼 있다고. 네 땅 내 땅 분할돼 있죠. 겉으로는 공유지만 구분소유적 공유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세 개. 경계표 담 국어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구분 소유적 공유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답은 구분 소유적 공유가 제일 잘 나옵니다. 자, 분할로 인하여 여기 맹지 보이죠? 공로에 출입하지 못해 다른 요거 이렇게 토지 기억나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토지가 있었잖아. 이거 지금 갑토지고 이거 을토지죠. 근데 이걸 분할했죠. 그럼 맹지가 생겼지. 그럼 이건 통로, 주의토지 통경을 개설해 줘야 되지. 무상이죠. 무상일 때 종전토지로 개설해야 돼. 삼자 쪽으로 개설할 수 있어. 삼자 쪽으로 개설하면 이건 편리성이야. 그래서 무상은 종전토지 쪽으로만 개설할 수 있다. 처음 듣는 거 아니요. 요거 다른 삼자 쪽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거. 종전토지 쪽으로만 개설이 돼요. 종전토지 쪽으로만 무상통행로가 개설되고 삼자 쪽으로 통로가 안 돼요. 틀렸잖아. 맞다고?
옳지 않는 거. 다시 잠깐. 아, 미안해요. 맞아. 아니, 완전히 맞는 거야. 아니, 이게 뭐냐면, 요 다른 분할자의 토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말한 건 요 삼자 쪽으로는 안 되죠. 삼자 쪽으로 안 돼. 이게 다른 분할자의 토지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요게 토지였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 사람 갑이죠. 이걸 맹지 만들었지. 그럼 이 사람 분할자죠. 이 사람도 분할자죠. 분할자니까 요 사람 쪽으로 통로를 개설하라 이 말이에요. 요 삼자 쪽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요건 삼자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혹시 내가 삼자로 이해를 했나 봐. 요거 요렇게 지울게. 됐죠? 자, 이해는 되죠? 그럼 밑에 써놔. 뭐라고요? 여기 다른 분할자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거 말고 삼자 토지로는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삼자 쪽으로는 통로를 개설할 수 없어요. 기존 토지로만 통로가 개설돼. 그 기존 토지가 여기는 다른 분할자 쪽으로 이렇게 돼 있네. 다른 분할자 쪽으로. 그런 의미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거 지우면 되죠. 근데 우리 시험에 다 나온 거야,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다음에 취득시효 가볼게요. 자, 취득시효가 지금 나와 있는데 취득시효가 간평사만 나온 게 아니고 간평서만 나왔는데 여기 갖다 놨네. 주택사도 나왔는데. 자, 취득시험 봐봐요. 옳지 않는 거 보이죠? 안 쉬어도 되죠? 15분만 더 하게요. 네, 빨리. 나도 쉬어야 되니까. 자, 쉬는 것보다 여기 행정재산이 있죠. 행정재산은 취득시효가 돼 안 돼? 행정은 공용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해되죠? 일반 재산은 되죠. 두 번째,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인정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정말 괜찮은 질문이에요. 제가 수업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앞으로 등기된 자, 자기 앞으로 등기된 자는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자기 소유물도 취득세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자기 물건의 취득세를 주장한다는 것은 내 건데 내 거란 걸 증명하지 못할 때 주장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등기를 마치고, 그럼 내 앞으로 등기했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 자야. 그럼 이 사람은 왜 취득세를 주장해? 내 건데.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자기 소유물도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내 앞으로 등기된 사람은, 그죠? 여기 취득세의 대상인 취득세의 점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기초가 된 점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판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 판례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포인트가 어딘지 아시겠죠? 어딘지? 여기. 알겠죠? 자, 일필지 일부도 취득시효가 돼야 안 돼요. 일부. 자, 그 다음에 집합권,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자, 일동의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들이 건물 대지 전체에 대한 공동의 점유는 대지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였나 봐요. 이게 상가가 상가인데, 상가는 옆에가 이렇게 통로가 있어가지고 남의 토지인데 주차도 하고 자기 땅인 줄 알고 여기 이 상가 건물, 큰 종합상가 건물 옆에 이게 땅인 줄 알고 주차도 하고 사용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이게 20년 이상 간 거야. 이 전체가 같이 아파트 상가 주민들이 여기 다 같이 사용을 한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야, 남의 거.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됐던 거야. 된다 안 된다? 아니, 돼야 되는데. 일동 건물 구분 소유자 건물 전체에 대한 공용 점유는 대지 소유권 점유 취득시 요건이 점유에 해당된다니까. 돼야 된다니까. 취득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요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험도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변리사 시험에 나왔어요. 이 문제가. 지금 여기 간평이죠. 네, 간평이 이제 나온 거야. 그래서 요 시험하고 요건 변리사 시험에 나왔던 걸 다시 낸 거고, 그 다음에 요거 3번 요것도 변리사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강의하고 그래요. 그래서 3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꼭 좀 조심하고 가시라고. 특이한 놈이 나와버릴 수 있거든. 왜 그러냐면 4개는 아는데 하나가 특이해. 근데 4개 중은 확실히 알면 좋은데 4개 중에 하나는 아니죠. 하나가 빙가빙가해. 근데 5번은 전혀 몰라. 더 빙가빙가해. 그럼 2개가 다툼이 생기거든. 이게 답이.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요. 공유는 요즘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야 돼요. 이번에 사례 문제.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 갑을병의 X토를 동일한 지분 줬어요. 그럼 3분의 1이죠. 여기도 3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이죠. 그럼 뭘로 가야 돼? 옳지 않는 것은 1번. 갑은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2번. 갑과 병이 3분의 2죠. 3분의 2잖아. 합하면 협의 없이 신축은 안 되는데, 신축은 공유물 변경이죠. 공유물 변경을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전원 동의해야 돼.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 방법으로 적합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누가 이제 병은 나중에 누가요? 전부 철거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전부 철거가 됩니다. 이거 전부 철거가. 자, 갑을 병은 X 토지를 3년 동안 분할하지 아니할 걸 약정할 수 있다 없다? 몇 년간? 5년까지는 되죠. 그냥 플러스 해가지고 횟수 제한 없다. 없다. 횟수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갑이 을과 병과의 협의 없이 적극적으로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에, 자, 을은 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도가 안 되지. 인도는 안 돼요. 인도는 안 돼. 반환 청구 안 돼. 이 돼요? 그럼 뭘로 가야 돼? 방해 제거는 되지. 방해 제거.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 반환이 안 돼요. 그럼 얘도 3분의 1이죠. 얘도 3분의 1이죠. 얘도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독점 사용하고 있죠. 그럼 전부를 반환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방해 제거는 방해 제거는 가능하죠. 또 지분율로 손배는 된다 안 된다? 이건 된다. 근데 인도 반환 이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병의 지분의 원인 무효의 소유권 저당권 등기가 됐어. 병거 지분에 이거 갑이 말소해달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오지랖이요. 왜냐하면 지분을 대외주로 주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의 지분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야, 너 병거 너 소유권이 아닌데 왜 했니? 말소해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자기 걸 자기 지분만 해야 돼. 지금 갑의 병의 지분 위에다가 저당을 잡은 거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말소를 해야 돼? 병이 말소 청구를 해야지. 갑이 왜 하냐고. 남의 지분의 걸. 이걸. 그렇죠? 근데 이건 어때? 원인 무효인데 이 토지에다가 A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어. 토지는 뭐요? 지분이 아니요. 토지는 공유물이요. 물건이라고. 물건은 다 함께 소유자야. 얘는 지분이요. 지분은 자기 거요. 자기 걸 내가 왜 건드냐고. 여기 공유물에 토지에 불법으로 누가 왔어. 그럼 소수 지분권자도 전부 철거할 수 있다고. 공유물은 전원 거니까. 근데 여긴 지분이라고. 지분권 내 것이 아니지. 다르지 이건요. 2번이 정답이었고, 자, 지상권 봐볼게 이제. 지상권 요거 조심하세요. 얘기냐면 우린 작년에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지상권이 나와서 일반 지상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구분 지상권 섞어가지고. 자, 먼저 보시면 지상권에 옳지 않는 것 1번.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했을 때는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에 뭐가 붙었어요? 주등기. 얘는 뭐가 돼요?
부기 등기가 설정된 거죠. 그럼 지상권자가 토지를 매수했다 이거죠. 그럼 소유권 가져온 거죠. 그럼 지상권과 소유권 혼동이 생긴 거죠. 그럼 지상권 죽여야 되죠. 근데 저당권 꼬랑지가 있죠. 소멸이 안 해? 안 하죠. 오케이. 토지에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이 순차로 지정된 거야. 중간에 지상권이 있네. 보이신가요? 그럼 누가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돼 버렸네. 실행되면 지상권은 소멸이 안 해? 하죠. 왜? 말소 기준 권리가 누구요? 저당권이니까 여기 뒤에 있잖아. 지상권은. 그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지상권은 제3자에게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지상권자는 제3자에게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자, 이게 참 재밌는 건데 틀린 거야. 답이야. 자, 뭐냐면 그게 아니지. 지금 여기 토지 소유자가 갑이죠. 이 위에 지상권자 이 사람이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를 지금 이렇게 올리려고 하죠. 고가도로. 그럼 지상권자가 설정해. 그리고 지상권 나중에 나가버려. 그럼 누가 손해를 보는 거야? 갑이 벙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분 지상권은 함부로 안 돼요. 이게 지역권은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도 설정할 수 있지만 지역 구분 지상권 안 된다고.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구분 지상권 설정하죠. 그때는 나머지들 전원 동의는 얻어야 되지. 전원 동의는 얻어야 되지만 여기처럼 지상권자가 제3자에게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왔어. 이걸 지역권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역권은 지상권자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알겠죠? 지역권은 지상권자가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걸 설정해버리면 얘 나갈 거 아니야.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얼마나 피해를 보겠냐고. 이게. 자, 담보가치 하락이 뭐예요 이건요? 이거 담보지상권. 담보지상권이죠. 그럼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어. 돈 갚았죠? 그럼 뭐가 없어져야 돼? 뭐가 없어져야 돼?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 없어지죠. 그럼 누구도? 지상권, 담보지상권도 같이 소멸되죠. 담보지상권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대지에 저당 잡을 때 그 토지 위에 뭔가가 올라가면 담보가치가 하락되니까 은행이 가치 저당을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당권이 소멸되면 위에 있는 지상권도 없어져야지. 왜 살아? 죽어야지. 이게 그래서 소멸한다 이거지. 소멸한다. 요거 올해 조심해야 돼. 담보지상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지상권이 저당권이 설정됐어. 그럼 지상권 주등기죠. 저당권이 부기등기죠. 이렇게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기억날 건데 이거. 그다음에 을. 자, 을이 지상권자잖아. 이 토지 위에다가 지금 지상권을 설정한 거죠. 이 지상권에 저당이 붙었다고 병에. 주등기. 얘가 뭐예요? 부기등기. 이해되죠? 그럼 이 지상권자가 지료를 얼마 안 내요? 얼마를? 2년간 내지 않죠. 지료를. 지상권의 지료가 2년 체납되면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친구가 얘한테 나가라고 하면 이 저당권 죽어본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해요? 제가요. 수업할 때도 미리 통지해라. 얘한테. 통지한 다음에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이 소멸의 효과가 발생된다. 왜? 얘도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상당 기간이 경과함을 뭘로 바뀌었냐면 즉시 소멸한다. 이게 시험에 나온 거다고 이게.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꼭 표시해놔라 그랬어요. 지금 제 말 이해돼요? 지상권에 저당권이 붙어 있다고. 지상권 죽으면 저당권 죽죠. 근데 지상권이 2년간 지료 안 냈죠. 그럼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을 소멸시키려고 하겠지. 그래서 소멸시켜버리면 저당권 죽죠. 그러니까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주라 안 해주라? 해주고. 해주고 얼마간 지나야 되죠. 상당 기간. 즉시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 시험에 얘는 기출이 되어 있다고 지금 현재 이것들은. 즉시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건. 자, 이거 꼭 기억하고 가세요. 이것도 좋은 문제입니다. 그 100문제가 넘는 거에 골랐다니까 이걸. 자체가. 자, 그럼 29번의 지역권, 27번의 지역권인데
그냥 풀고 가자고요. 미안하네. 아니 내가 왜 미안하지 근데? 나도 빨리 끝내고 가려고 하는데 이 습성이 다 해설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답만 해설하면 좋은데 전체로. 자, 피가 되고 살이 돼 이제 물러날 때 어디가 있다고 그죠? 이게. 자,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과 함께 이전되지 않도록 약정을 했네. 요역지하고 지역권이 같이 넘어가지 않도록 약속을 한 거야. 여기가 요역지고 여기가 뭐야? 지역권이라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역권이 요역지가 넘어가면 지역권 따라와 안 따라와? 이게 소반성이죠. 근데 둘이 계약을 할 때 그랬나 봐. 야, 너 요역지 있잖아. 갖고 있다가 요역지 팔잖아. 누구한테. 그럼 지역권 소멸하는 걸로 하자. 넘어가지 않기로 하자. 제 말 이해돼요? 이건 특별한 규정을 둔 거죠. 그럼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요. 이런 약정이 있어버리면. 그래서 여기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을 함께 이전하지 않도록 약정을 했어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등기해 안 해? 등기할 수 있다. 그럼 3장에 대항할 수 있는 거라고.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가슴 떨리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시험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문제가. 자, 두 번째, 승역지 소유자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지역권에 다른 특약이 없으면 요역지가 이전될 때 지역권은 당연히 수반된다. 이런 멘트를 쓰는 거야. 다른 특약이 없으면. 근데 다른 특약이 있으면 요역지는 넘어가고 지역권을 소멸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해 그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지역권은 넘어가지 않고 요역지만 이전됩니다. 이런 거. 자,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여기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공작물 수선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 여기 승역지 소유자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그럼 이 땅을 매수한 사람 있죠. 승역지를 매수한 사람, 그 매수한 사람도 특별승계인도 의무를 부담해 안 해?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승역지 소유자가 누가 지역권을 내주겠냐고. 제 말 이해돼요? 또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위기. 여기 잘라가지고 소유권 넘겨주는 거. 이해돼요? 위기.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하려고 하겠냐고. 이게. 그래서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이거 시험에 기출됐고, 우리 시험에. 그 다음에 동일한 승역지의 수개의 용수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승역지에 둔벙이 있다. 둔벙이 뭔지 알아요? 몰라? 그 웅덩이,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물 웅덩이가 있었나 봐. 물 웅덩이. 그럼 옛날에 그 수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물을 끄집어가. 용수지역권이야. 그럼 옆에 땅도 물을 끄집어 갈 수 있죠. 근데 얘는 5월 1일 날 성립되고, 그림이 좀 지저분하나? 얘는 6월 1일 날 성립된 거야. 그럼 용수지역권이 2개 성립된 거죠. 그럼 후순위 용수지역권은 선순위 용수지역권자가 물을 쓰고 남는 게 있으면 그걸 쓰는 거야. 선후관계가 있다고. 그것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지금 거기까지는. 그래서 통일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있을 때 여기 용수지역권자하고 그다음에 후 용수지역권자 5월 1일, 6월 1일 이해되죠? 그럼 용수지역권자가 먼저 써요. 먼저 사용하고 후 이행에 다음에 써요. 다음에. 이해되죠? 그 정도만 써놓을게요. 그냥. 이것까지 시험에 다 나왔어요. 지금 현재는. 자, 그다음 전망지역권 아시겠죠?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겁니다. 전망지역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전망지역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OX. X지. 왜? 지지전은 걸리잖아. 지지전은 소멸시에 걸리지.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 전망지역권 다 걸린다니까. 지지전은 소멸시에 걸린다고. 지지전이 뭔데요? 그러면 또 안 되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 보이죠? 돈 줘라 안 주라? 줘야지. 보상의 의무가 있잖아요. 20년간 표현되고 계속된다면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하여야 됩니다. 누가 통로를 개설한다고요? 요역지 소유자가.
자,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문제 잘 만들지 않아요? 잘 만든 거야, 이게. 이게 맨날 틀에 박힌 지문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것들이. 자, 간평이 좀 잘 만들더라고요. 자, 28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데, 전세권자가 뭐라고 했어요? 현상 유지, 필요비 청구권 있어 없어?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아까 필요비는 유치권 행사가 안 되는 거야. 유익비만 되는 거고, 수선해야 된다.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 설정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있죠.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물권이잖아. 다만 특약을 정할 수 있지. 특약으로 뭘? 양도 금지 특약. 유효 무효? 유효지.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야, 자, 목적물 아니 머리가 이제 새해지는 거야.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요소도 아니다. 아니죠. 목적물 인도 되지 않아도 돼. 채권 다음에 넘기면 되니까. 이건 조심해. 이거 우리 시험에는 이 시험을 우리 시험에 뭘 냈냐면 소유권을 냈어요.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죠. 33회 때인가 34회 때인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소유권의 사용수익을 영구히 배제하고 처분 권능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도 가능하다. 이게 나온 거야. 그럼 말도 안 되지.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낸 거지. 그랬더니 변리사 시험에 지상권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저당권 잡을 수 있잖아. 담보 물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새로운 물권 창설한 거죠. 지상권은 사용수익이잖아. 그래서 간평을 낸 거야. 이제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제 말 이해돼요? 된다 안 된다? 무효라고. 무효. 이거 조심해 가라고. 다 나왔어. 이제 지상권, 소유권, 전세권까지. 전세권의 갱신 없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 권능은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해요. 근데 뭐는 남아있다? 전세금 받을 때까지 담보 물권성은 남아있는 거라고. 전세금 반환 시까지는 담보 물권은 남아있어요. 써놓으면 좋은데 쓰기 싫죠. 자, 유치권 봐볼게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는 것. 자, 유치권의 과실이 금전이야. 자, 유치권자의 권리 중 과실수취권 있죠. 그렇죠. 과실수취권은 금전일 때 먼저 취득해서 자기의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즉 먼저 충당할 수 있다. 보이신가요? 그럼 과실수취권이 수익을 위한 수익을 위한 취득이다. 그럼 돼 안 돼? 이건 안 돼요. 예를 들면 수익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충당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애들 20년 키워줬어. 너 돈 벌면 너 나한테 한 달에 20만 원 줘. 그렇죠? 이건 충당이지. 20년 동안 키웠던 충당인 거지. 야, 너 돈 벌면 3분의 1은 무조건 나한테 줘. 이건 착취야. 이건 수익을 벌려고 하는 거야. 애를 통해서 수익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유치권은 과실수취권, 유치권자에게 이 과실수취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의 수선비, 공사비를 충당시키려고 받아들이는 거지, 수익을 벌어들이려고 과실수취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충당하고 과실은, 수익은 달라요. 알겠죠? 자,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유치물을 임대해 붓네. 그럼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임차로 대항할 수 없어요. 불법 점유자야. 본 것 같지 않아요? 느낌에? 불법 점유자. 강의했던 거잖아 다. 자, 이거 중요해. 이거 시험에 나온 거.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러 필지가 있죠. 우리 아까 농지를 터박이 공사해서 수로공사. 근데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네.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다 했다?
그럼 이게 진짜 전체가 지금 공사비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일필지에 대해서만 공사비를 안 준 거야. 그럼 문제는 일부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냐. 요거 유치권이 여러 필지인데 여기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만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걸 유치권 소멸 청구가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러 개 중에서 여기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네.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죠. 그럼 요 토지에 대한 소멸 청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로 가야 된다.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한번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게 따끈따끈해 판례가. 23년도인가? 자, 유치권에 기한 경매로 경매죠. 유치권도 경매 붙일 수 있죠. 근데 우선 변제는 안 돼요. 경매 붙일 수 있는데 여기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서로 배당을 받는다. OXO. 여기 유치권에 기한 경매로 유치물에 매각된 경우에 유치권자도 일반 채권자와 동일해요. 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물권은 우선 변제가 있잖아. 전세권, 저당권 우선 변제가 있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가 없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가 없어요. 네, 우선 변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서로 배당을 받는 거라고. 요것도 우리 시험에 나오지 이 표현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 정도만 나왔지 경매로 가면 우선 변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선 변제를 받는 게 아니라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거라고. 일반 채권자로서. 근데 우리는 일반 채권 배당을 받죠. 근데 경매 개시 등기보다 앞에 있는 유치권자죠. 그럼 못 받은 걸 어떻게 해? 낙찰자에게 대항해. 나 못 나가요. 이해돼요? 그럼 봐봐. 이렇게 돼 있다. 경매 개시가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여기서 유치권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 뒤에가 또 있어. 아니, 유치권 여기다 갖다 놓자. 여기가 유치권자야. 여기가. 그럼 여기 뒤에가 또 있어. 지상권, 전세권 있다고. 예를 들면 그럼 배당을 받죠. 그럼 얘가 받고 얘 받고 얘 받고 얘 받아. 얘 못 받아. 왜? 일반 채권자처럼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럼 다 배당을 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뒤에서 받는다고. 일반 채권자가 원래 그래. 그럼 뒤에서 받는데 못 받았지 돈을. 근데 경매 개시 등기 앞에 있지. 그럼 누구한테? 낙찰자에게 대항하는 거라고. 경매 개시 등기 앞에 있기 때문에. 유치권은 걱정 안 해. 그래서. 근데 일반 채권자로 배당을 받는 거라고 원래. 자,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보여요? 이전에 유치권이 나왔죠? 괜찮아. 경매 개시 등기 앞에 있잖아 유치권이. 그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매수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요 지문까지 기억해 놓으세요. 다 지문 좋은 건데요. 제가 봤을 땐 버릴 게 없는 지문들인데 체크할 수 있으면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너무 감동적인 지문들이에요. 모르지만 난 감동이에요. 이런 건 정말 감동입니다. 안 보고 들어가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별이사 문제를 내가 안 넣었잖아. 이다가 그건 시크릿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올해 나온 것 중에 100문제가 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고른 게 지금 요거고 나머지 원래 넣었던 거고 이게. 왜 안 보여? 그럴 수 있어서 이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문이 좀 어렵더라도 볼 수 있으면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한 번 보고 버리면 안 돼요. 진짜. 내한테는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문제를 내본 사람은 알아. 이 표현 방법이 다르거든. 이건 나왔고 안 나왔고 내가 거의 다 기억하니까. 이게 우리 매가지 기출문제 내가 썼잖아요. 다 전체를 해석판을 내가 쓰고 다른 것도 다 쓰고 주택사 쓰고 별이사 문제도 매가 MD는 내가 썼거든. 기출 10년치를 다 이게. 그러니까 다 쓰다 보니까 계속 쓰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데 나왔고 어떤 안 나왔다. 그런 것들이. 봐봐 여기. 저당권 빨리 가게. 나는 안 가지. 자,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 보이죠? 자, 피담보 채권 말고요. 저당권 여기 미치는 목적물 범위 있잖아요. 부하물, 종물, 종된 권리, 과실, 물상대위. 그거 외워야 됩니다. 올해. 정말 외워야 됩니다. 그거. 단연코 으뜸이에요. 나와야 돼. 걔는. 나와야 돼요. 종물 보이죠? 자, 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의 종물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한 자는 건물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강제 집행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자,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의 종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버렸다고. 경매를 넘어간 거지. 뭐만 넘어간 거야? 종물만. 종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든. 창고거든. 창고. 그럼 이 종물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을 한 거죠. 그럼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건물 또 경매 절차가 다시 있을 거 아니야.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강제 집행 효력을 주장할 수 있냐 이거지. 이걸.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종물에도 기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거든. 이게. 자, 건물에 저당 잡았죠. 건물에 있고 창고가 있었나 봐. 저당 잡았지. 저당권 종물에 미쳐 안 미쳐? 미치지. 근데 요 건물을 다른 경매로 넘어간 거지.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경매 붙일 거 아니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자기 걸 주장을 못 해요. 왜? 기존의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쳐? 종물에까지 효력이 미치는 걸로 돼 있다고. 그래서 요거 좀 조심을 해놓으라고. 안 나왔어 아직 우리 시험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예. 수목을 식재해서 누가 식재해서 누가? 지상권자가 심었지. 권원 있지.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때 수목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권원이 있는 수목은 식재된 수목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어디 가니? 식재한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 대해서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아니 없어요. 아니 그분은 임대인이 아니요. 지매청 있잖아. 지매청이잖아 지금. 지매청은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 그렇지. 자, 예를 들면 갑 있고 예를 들면 여기다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어. 아니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야. 그렇죠? 그럼 지상권 임차인 나무 심었죠? 요거 지상물이죠? 그럼 기한이 끝났지? 갱신 청구했지? 거절당했지? 그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소유자가 바뀌어 붙네 병으로? 신소유자.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대항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해돼요? 지금 이건 경락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경락을 받은 거라니까. 여기 봐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수목을 식재했죠. 이 수목은 지상권자 거죠. 지상권자 거고 이 토지를 낙찰받았을 거 아니야. 요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거잖아. 이 사람이 임대인은 아니지. 신소유자지. 그한테 야 나무 사 네가. 그럼 이 매수자가 뭐라고 경락인? 뽑아가. 나 같은 뽑아가라고 하지 왜 나한테 사라고 하냐고. 그럼 이 경락인 사야 돼요. 이걸 인정해 버리면 이 경락인은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지매청이 강행 규정이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매청을 행사할 때 그 매수자가도요 그냥 임대인이 아니에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에게만 매수 청구가 돼요. 제 말 이해돼요? 지매청은 임차인이 매수 청구할 때 그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인이잖아요. 그 임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어야 된다고. 관리권만 가지고 있는 임대인한테 사라고 못해요. 제 말 알아듣나요? 그 심지어 얘는 경매를 받은 사람이에요. 경매를 받은 사람한테 뭔 지매청을 행사해. 이걸 알아듣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경매 절차의 매수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다. 여기 뭐요? 넘어가는 거야 이게. 나중에 가져오겠지만 여기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요? 종된 권리. 네, 종된 권리라고 써놓으세요. 종된 권리.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30번도 반드시 체크하고 갖다 놓으세요. 여기서 올해 딱 한 지문만 들어가도 괜찮아요. 한 지문만 딱 들어가도 5개 지문에서. 그 다음에 매매인데 매매는 자 목적물 하자를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는 목적물은 권리하자예요. 목적물이지. 하자 담보책임. 목적물 하자는 1번 뭐 해야 돼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 아니 물건에 하자. 그 마트에 갔더니 내부로 싸가지고 50% 세일, 그걸 알면서 사갖고 왔다고. 비가 새는 걸 알고 샀다고. 그럼 안 되죠. 2번 안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에. 3번 경매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경매는 이미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네 번째는 혹시 건축허가 안 나오는 거 기억날까요? 건축허가 안 나온 거 있었잖아. 건축허가 나오지 않는 거. 아니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건축허가 나오지 않더라. 그럼 내가 좀 속된 말로 땅이 병신이라 바보 멍충이라 건물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권리 하자가 아니에요. 했던 거. 그 건축허가 안 나오면 권리 하자가 아니에요. 물건 하자로 봐야 된다. 요 건축허가 안 나온 거 이만큼만 좀 기억해 놓으세요.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왜 못 물어? 물건의 목적을 하자가 있는데 왜 못 묻냐고. 여기서 묻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과실로 알지 못했다. 과실 있죠. 그럼 안 된다고. 선의 무과실해야 되니까. 물건의 하자는 선의 무과실만 보호되거든. 권리 하자는 선이든 악이든 다 해. 알겠죠? 선이든 악이든 다 보호한다고. 저손해 일 때 전에 재수 없다. 근데 물건의 하나 목적물 하자는 선의 무과실만 보호된다니까.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자, 매매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균분. 3번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될 경우는 어디예요? 그 인도 장소. 그죠? 김포에서 계약을 맺어도 목적물은 인천에서 이전하기로 했다고. 그럼 어디서? 매매 목적물이 권리가 타인에 속하네. 타인에 속하네. 그럼 타인이죠. 권리가. 그럼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되죠. 당연한 거잖아. 그럼 이전 못해. 이게 전부 타인이야. 전부 타인이다. 그럼 나눠야지 이제 담보 책임은. 손해. 그 다음에 악의는 뭘로 가요? 저손해 일 때 전해. 해. 둘 다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없고요. 전부 타인하고 저당권 실익은 제척기간이 없죠. 이렇게.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기한이 있을 때 매도자가 5월 1일 날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럼 매수자도 언제 이행을 하면 돼? 5월 2일 동일 기한으로 추정한다. 동일 기한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요것 정도 다 기억을 하되 요건 꼭 기억을 하고 가세요. 요것 정도. 잘 안 나오긴 하더라도 체크해 주세요. 자, 임차인에게 토지 임차인이야. 참 이게 참 재밌는 문제입니다. 나도 당황했거든요. 이 문제를 보고. 이걸 해설 강의하면서 당황했어요. 정말로. 이걸 해설 강의를 했었는데 토지 임차인 보인가요? 토지 임차인. 행사드린 권리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비용은 토지 임차인, 건물 임차인 모두 인정해. 차임, 감액, 증감 모두 인정해. 그 다음에 부속물은 누구만 인정해? 건물만 인정하고 토지는 돼, 안 돼? 안 돼. 갱신은 누구요? 갱신청구, 계약 갱신청구 누구한테 인정해? 토지 건물. 토지만? 건물만? 토지 건물. 응? 토지만. 건물은 없어. 지상물이 현존할 때 갱신 청구가 들어가. 기간 연장해 달라고. 그러면 건물은 뭐예요? 합의갱신. 합의해서 갱신하면 돼. 갱신 청구권은 제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기간이 끝났는데 지상물이 현존하다고. 지상권자 거 아니죠. 임차인 거가. 이걸 들고 갈 수가 없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거예요. 물어볼까?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면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갱신 청구는 현존하고 있을 때만 갱신 청구가 된다고. 토지는 안 들어. 아니 건물은 안 된다고. 건물 매수 청구 나오죠? 이 건물 매수는 누구겠어? 지상물. 지휘청이야 이거. 나도 특이했었어요. 근데 워낙 답이 딱 정해져 있어 버리니까 이건
요것도 원래 건물 매수, 그러면 증축도 건물이 될 수 있으니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애매하더라고 답이. 이게 처음에 이게 이 문제가 끝나고 인력공단 답이 나오기 전에 내가 답을 냈거든요. 이걸. 그래서 요게 좀 약간 애매했었는데 워낙 답이 확실해 버리니까 이거 복수 정답으로 할까 그런 도 했었는데 아닐 것 같더라고. 증축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건 지매청이기 때문에 토지는 인정이 되고 건물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증축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토지 임차인의 행사인 권리가 아닌 거죠. 요거 부속물은 어디로 가야 돼? 건물 임차인. 답이 워낙 확실해 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이건.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꼭 요거 한 번만 풀지 말고 두세 번 꼭 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 나오지 않았던 문제 한 100문제가 좀 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크릿이 가 있으니까 모의고사에 거기서 사서 풀어도 됩니다. 문제는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